지난 5일 천안 함장에게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권칠성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비난 여론에 이틀 만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을 만나서 직접 사과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권칠성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관련 내용들을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권칠성 수석 대변인 여론 악화에 결국 등 떠밀리듯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최원일 전 함장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천안함 생존 병사인 전준영 회장이 권칠성 수석 대변인을 직접 찾아갔고 최 전 함장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항의를 했는데 그 결과 오늘 사과하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먼저 어제 현장의 모습 보겠습니다. 사실 유감 표명을 하셨는데 함장을 고용하셨는데 최소한 그분께 사죄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여기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정중하게 혼자 온 거고 지금 아니 이게 어떻게 정중하게 온 겁니다. 그럼 부탁대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의원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니까요. 그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제가 면담하고 끝나고 바로 이제 함장님께 연락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마지막에 일단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상처를 줬으면은 죄송하다고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됐고 그리고 사과를 받아냈고 최원일 전 함장과의 만남도 이끌어낸 전준영 회장의 모습 잠시 보셨습니다. 어제 저희와도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었는데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었고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아버지 같은 분에게 그러한 막말을 할 수 있느냐, 화가 나도 너무 난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전 회장이었는데 결국 오늘 직접 최원일 전 함장을 권칠성 수석 대변인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몇 시에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만나게 됩니까? 그건 저도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서 네. 어떻게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제 이제 권칠성 수석이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또 사과의 말씀, 유감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전준영 전 회장이 찾아와서 직접 면담하면서 관련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자리에서 최원일 전 함장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입장을 표명하는 건 맞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권칠성 수석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의미 있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와야 할 텐데요. 김종혁 의원께서는 어떤 모습이 될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과를 하겠죠.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제 발언 자체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제가 국회 청문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대단한 건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북한이 천안함을 폭파시켰다는 것들을 그동안에 그 진보 좌파 일부 진영에서 아니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 선전선동을 해왔지 국제기구에서 국제조사단이 만들어져 갖고 결론을 냈고 그것을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밝혔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저는 민주당에서 저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게 과연 권칠성 대변인 한 분뿐이냐 아니면 다른 분. 과거에도 또 그런 말씀을 부대변인 한 분이 하셔서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또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것이
권칠승 대변인 본인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 일반적인 생각,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네.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냥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서 일정의 징계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까지 내고 있는데 양금 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윤리위원회 제소하기로 했고요. 사실은 그 민주당 측에서는 5.18 관련해 가지고 뭐 왜곡 발언이 나온다든가 하면 그거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네. 그런 거와 동시에 사실 이번에 우리 최고위원 두 분이 4.3 사건이나 아니면 5.18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징계 뭐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최고위원으로서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 한 분께서는 사퇴를 하셨고 네. 또 한 분은 총선에 출마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런 것이 진행이 되어야 사실은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변인 지금 내려놔야 한다. 예, 대변인 지금 내려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8초 사과문을 저도 들었는데요. 네. 그 내용은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과를 했던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사과한 것이죠. 사과하고 그 전준영 회장 만나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원일 전 함장 만나서 이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어떤 진정성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하는 말씀으로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3의 장소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최원일 전 함장이 뭐 국회로 가거나 아니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찾아가는 형태가 아닌 권 수석 대변인이 최 전 함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마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전준영 회장이 얘기했던 걸 들어보면 최 전 함장은 움직일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최 전 함장이 있는 곳으로 권수석 대변인이 가서 사과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몇 시에 어디서 하는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권수석 대변인이 직접 최 전 함장을 찾아가서 사과한다고 했으니 그 부분은 좀 지켜보고 저희가 내일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한동훈 장관 그리고 박민식 보훈 장관까지 지금 이런 민주당의 천안함 폄훼 발언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 도가 지나쳤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천안함의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는가 이런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호국 그 용사들이 또 유족들이 두 번 다시 명예훼손 당하거나 가슴에 정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한 두세 달 전부터 그런 법적 그 자문단 그런 것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법적 자문단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법적 조치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야겠죠? 예, 그런데 뭐 지금 그 발언에 이래경 그 전 혁신위원장의 네네. 발언 내정자였죠. 그 발언 자체의 그 부적절성, 그리고 지금 이제 권칠승 대변인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 발언들의 부적절성은 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뭐 자폭이라는 것은 스스로 폭파시켰다는 건데, 그러면 그 최원일 함장이 배를 스스로 폭파시켜서 자기의 부하들 46명을 생명을 앗아가게 만들었다는 그런 주장 아닙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이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주장이세요. 그리고 지금 대변인이 얘기했던 무슨 낯짝으로 이런 정말 천박한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동료 46명의 죽음 앞에서 최원일 함장과 지금 생존해 있는 장병들은 평생에 아마 그 짐일 겁니다.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런 식의 막말을 한다는 게 그 어떻게 공당의 대변인이 저럴 수 있는지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집는 행동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로 해서 네.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하지 않았었습니까? 왜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렇게 뒤바꿔서 가해자의 죄는 다 넘어가고 피해자는 그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북한의 이 소행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정말 냉정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저 김종혁 의원님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 국힘당에서 그렇게 이제 민주당을 이념적으로라든가 이렇게 이제 몰아붙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민주당의 어떤 공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안함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지금 권칠승 수석이 그렇게 국회 소통관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지금의 김종혁 위원님처럼 국힘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무슨 뭐 천안함과 관련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권칠승 수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자기가 장관 청문회 때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국힘이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또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칠승 수석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거고 또 자기의 때 말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또 당사자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는 것까지 지금 온 건데 그렇게까지 또 뭐 민주당이 무슨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나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격의 수위도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너무 얘기가 나간 있는데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분명하게 한 문장만 얘기하시면 될 일을 정부의 입장은 같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회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계속 해온 발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건 북한의 소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굉장히 논란이 수그러들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고 싶겠죠, 국민의힘은.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나갈 문제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보고 싶겠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을 씌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기자였기 때문에 그 현장을 많이 봤는데요. 그때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데 천안함이 폭침당한 다음에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왜 북한으로 몰고 가느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댓글들이 붙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국제기구 5개 그 70명의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다 하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그랬던 얘기를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 발표 결과를 어떻게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제기구의 조사 자체도 부인하면서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왔는데 누가 프레임을 씌웁니까? 거꾸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프레임을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들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는 천안함이 이제 폭파됐을 당시에 저도 기억해요. 폭파의 원인 규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해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폭파됐는지 수많은 원인 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발표한 이후에 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한 이후에 민주당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했습니까? 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고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걸 가지고 옛날에 뭐 문제 제기했던 걸 가지고 다시 무슨 이념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등 어떻게 뭐 했다라는 등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공론의 영역에서 건전한 영역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벌써 13년 전의 일입니다. 어제 전준영 회장도 저와 인터뷰를 하면서 여전히 민주당이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 그 음모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전준영 회장은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뭐 전체 민주당의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일부 친명계 의원들 중에서는 여전히 최원일 전 함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좀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과 서은숙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이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되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영병이 발생했거나 이 북한 군인이 DMZ를 넘어왔다 그러면 그 지휘관 보직 해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휘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군대는 신상필벌이 중요한 조직입니다. 전투, 작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적들에게 패배한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강한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권세진 기자님, 지금 일단 뭐 박성준 의원께서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가 씌우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저희가 들려드린 이 최고위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보면은 뭐 굳이 여권에서 프레임을 씌운다기보다는 본인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제 뭐 결론이 이미 명확히 나온 이제 사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월간조선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이 천안함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이분들도 이제 좀 만나고 하면서 취재를 많이 해왔어요. 네네. 어떻게 살고 계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준영 회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저희는 이제 그 흐름은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이 민주당 의원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전쟁에서 졌으면 이제 군인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그 상황을 굉장히 이제 자세히 그때 좀 취재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뭐 경계를 잘못해서 우리가 당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함장님 인터뷰도 저희가 최근에 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의원들이 이제 군인들을 비방하고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실 이 유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본인이 천안함 유족이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도 이제 그런 악플과 비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악플과 비난 때문에 그 사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본인이 이제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게 자랑스럽고 이제 네. 그냥 그 국가를 위한 그 이런 네, 장병들이 유족들이 말도 못하고 어디 가면 또 저쪽에서 공격을 자꾸 당하니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사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북한 소행이라는 게 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의 말 한마디 못하면서 군인들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분은. 알겠습니다. 아, 참 안타까운 얘기였습니다. 일단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당했는데 유족들이 그 사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도 참 제대로 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천안함 폭침 이 자폭 발언으로 인해서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씨 또 한 번 잘못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설화를 키우는 야권인데 이래경 씨는 여전히 원인 불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폭 표현 자체는 좀 과잉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원인은 북한 소행이라는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원인 불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CIA와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미 첩보원 1000명이 지금 국내에서 휴민트, 인적 첩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야권에서 설화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최 전 함장, 천안함 기사 댓글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천안함 관련된 기사 댓글에서도 권 기자님 여러 가지 비난성 댓글들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말씀하신 뭐 그런 내용 외에도 이제 계속 얘기했던 그런 뭐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쳤다느니 이게 뭐 옛날 세월호하고 약간 이렇게 엮여 있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천안함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양쪽의 진영 논리로 이제 못이 박히면서 어떤 얘기를 해도 천안함 하면 약간 지겹다 약간 이런 식의 댓글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족들한테 아픔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함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제 사실 그동안 이 함장님이 인터뷰를 굉장히 막 자세하게 밝히지는 못했던 사실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 4월호에서 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었는데 이분은 정말 이제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부하들이 이제 끌어내온 상황이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적인 공격을 하고 이 천안함 자체를 이렇게 그냥 보수 세력의 공격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댓글들 때문에 더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전준영 씨와 전준영 회장과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원일 함장은 끝까지 배에 남아서 장병들을 더 구하고자 했으나 생존 장병들이 그 함장을 멱살을 붙잡고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을 어제 저희가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래경 씨 얘기를 조금 더 해본다면 이래경 씨가 지금 논란이 돼서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양금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분의 발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분은 업무론에 굉장히 빠져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천안함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CIA를 만났다. 네. 뭐 휴민트 간첩 관련한 정보 수집을 한국에서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도저히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도 계속 놀랍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도 작은 뭐 당의 어떤 한 사람을 임명할 때에도 그 사람이 쓴 페이스북을 다 검색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분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아셨을 거예요, 본인은. 그런데 이 문제를 왜 간과를 했을까?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해봤는데 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분이 이재명 지키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와 그다음에 이재명계의 여러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네.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서 다시 말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온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 뭐 그 얘기는 뭐 사실 수도 없이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시죠. 그 이래경 씨가 그만두면서 정치적으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본인이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엉뚱한 거짓말로 멀쩡한 사람을 피해를 입히고 공격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게 마녀 사냥 아닙니까? 누가 마녀 사냥을 당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건 그 천안함 최원일 원장 그 함장과 네. 그리고 생존한 그런 병사들 이 병사들이 저런 발언, 이래경 씨 같은 발언과 권칠승 그 대변인 같은 발언에 의해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 건 국가를 지킨 죄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가 불의의 기습을 당해서 배가 침몰하고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분들을 저렇게 폄하하고 공격을 하는 게 그게 마녀 사냥 아닙니까? 일종의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것이 거의 북한의 그 소행이라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피해를 당한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함장을 비롯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니들은 왜 살아남은 그런 뉘앙스잖아요. 야, 니들은 왜 거기서 네 동료들 다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과연 온당한 대응인지 이거는 뭔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그 피해자를 공격하는 네. 그러니까 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이라고 공격하는 것과 패턴이 똑같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일본의 어떤 진주만 기습 공격에 의해서 그 미국이 참전하게 됐는데 진주만을 기습당한 그 미국은 그 국방장관부터 시작했고 다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공격을 한 가해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그건 정말 잘못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또 한마디를 더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 6월 6일 현충일 기념식에서 추념식에서 최원일 전 함장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던 것 기억하시죠? 과연 그 자리에 이 대표를 어떻게 찾아갔을까? 왜냐하면 거기는 뭐 당대표라든지 어떤 정부 요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펜스가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펜스를 뚫고 어떻게 이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을 다시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좀 저 의구심이 드는데 저 자리에 최원희 함장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자리는 이 외교사절과 정당 대표,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유가족들도 그 펜스 밖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저거 좀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펜스가 쳐져 있었다. 뭐 그러나 거기를 뚫고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갔느냐. 혹시 또 그걸 봐준 뒷배경이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이제, 중요한가요, 이게? 아니 뭐 저는 이제 저런 뭐 장경태 의원 최고위원이 이제 발언을 했으니까 뭐 네. 저와 상관없이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천안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남겼잖아요. 이제 정부의 입장, 북한의 어떤 소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고 또 권칠수 수석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문제의 발단의 발언에 대해서 권칠수 수석이 사과 발언하고 또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는 뭐 비판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비난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더 이제 확전해서 민주당을 과연 뭐 북한의 어떤 그 소행을 아니라고 인정하는 쪽으로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발언 자체가 국민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과다한 표현을 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김종혁 의원이나 양금희 의원께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추진력 있게 강하게 갈 수 있냐 이런 이제 물망에 있는 사람들 이제 선택해서 선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례경 위원장은 시민운동가라든가 또 중소기업을 성공한 인물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혁신에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주의주장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당연히 철회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치적 질타와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제 민주당은 더 나아야 되는 것이죠. 혁신을 잘 할 수 있는 인물을 신속하게 또 선임을 하고 혁신의 어떤 길을 가는 길이 국민에게 답을 하는 것이죠. 네.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거 받고 있으니까 제가 그 책임을 또 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제가 그거 반박 안 하지 않습니까? 장경태 더 이렇게 해서 뭐 이념적으로 자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발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그 현장에 저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이 천안함 그 생존자들이 국가 유공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빼고 다른 옆에 지역적인 걸 끌고 와서 그거를 물타기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장경태 최고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장경태 최고가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지금 천안함과 관련되어져서 민주당의 입장을 더 어렵게 계속 발언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당에서 그분에게 그 발언에 대한 주의를 줄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고요.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일들이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표도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늘 한겨레 신문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좀 실어놨던데요. 그 신문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차기 혁신위원장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 바로 소개를 좀 해드리죠. 신문 펼쳐보겠습니다. 무한 책임을 밝혔던 이재명 대표. 그러나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하고 침묵하다가 어떤 수세 모면용 프레임을 또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당내 사고가 터져도 정권 때리기에 맞불을 놓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돈봉투라든지 여러 얘기 나왔을 때 태영호 의원은요, 김연아 의원은요 이렇게 질문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한 식으로 뭔가 다른 수세 모면용 프레임 싸움만 걸고 있다는 한겨레 신문의 지적입니다. 돈봉투 김남국 코인 논란 불거졌을 때 여당 공천 헌금과 검찰 탄압을 끌어댔고 그리고 당 위기 수습책 요구가 쏟아지는데도 방통위원장 이동관 철회 아직 공식적으로 내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화살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한겨레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명 내세워서 반개혁, 수박 저격 발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재명 대표의 주변 측근들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 또한 수세 모면용 프레임 싸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한겨레 신문 제가 한 면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1면부터 3면, 4면 아주 방대한 양을 다루면서 돈봉투와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들을 실어놨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쇄신 의총이 있었는데 그때 한 초선 의원이
돈 봉투 안 받은 사람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이게 무슨 잘못이야, 다 받는 건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 해명. 아니 잠깐만요.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보도에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팩트체크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걸 무슨 뭐 민주당의 그런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팩트체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의원총회에 있었는데 그런 발언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은 이제 한번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당대표의 이제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당 대표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는 자리고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래경 혁신위원장 선임한 이후에 그것이 잘못된 부분 실패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질타와 당내뿐만 아니라 당 외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내하고 책임진다는 말씀이신 거지. 뭐 더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지금 수세 모면용 프레임 싸움을 말씀을 드렸고 작은 잘못은 괜찮다는 식의 프레임을 얘기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의원총회에서 한 초선 의원이 일단 돈 봉투를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얘기도 한번 말씀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전언일 겁니다. 네. 또 다른 의원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그 발언이 나왔으면 언론에서 얼마나 확대됐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지금 그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하고 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할 의원이 있습니까? 그 의원 그럼 당연히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 발언을 했으면. 그런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금. 예, 현장 발언을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다른 의원은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의 밥도 안 사 먹이고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밥값도 내주고 그래야 큰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디테일은 조금 다르긴 해도 뭔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들만 돌을 던지라라는 취지였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민주당 의원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영길 대표가 어제 했던 얘기하고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개인 국가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이다. 1억 미만의 돈인데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송영길 전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죠. 김종욱 의원님 말씀.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무한 책임이라는 것들이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무한 책임을 지지 마시고 유한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어요. 무한 책임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선언적이에요. 사실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상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당이 그 박지원 전 그 의원께서 국정원장께서 뭐 최근 오늘인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던데 하이니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어떤 큰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그 전에 무수한 전조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양금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대표가 되셨는데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하이니 법칙이 말하듯이 수많은 전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고 급기야는 이제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님 말씀 맞다나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당대표로서 분명히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무슨 무한 책임을 대표로서 모든 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식의 어떤 추상적 말씀은 안 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